너무 괜찮대요. 우리 특수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나 학교가 봐요.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는. 그리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그렇게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이 환경이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 환경적인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세외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점에서는 조금 외국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 제 고민은 아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국내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다고 웬만하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던데 할 수만 있다면 해외로 나가는 게 맞을까요? 혹시 주변에 해외로 나가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. 이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누가 있나요? 누가 나갔나요 정말? 나갔어요. 근데 네. 이제 그 친구는 장애, 그러니까 특수 교육 대상자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경계성의 아이에 그 속하는 네. 친구였어요. 지금 아마 올해가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됐을 텐데 2년 전에 갔어요.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이제 싱가포르로 갔어요. 네. 싱가포르로 갔는데 싱가포르이 우선은 이제 여동생이 비장애 여동생이 있어서 걔 교육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하고 해서 이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으로 해서 갔고 또 한 가지는 싱가포르이 조금 이 학교가 좀 잘 돼 있대요. 우리 특수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나 학교가 봐요. 이렇게 마련돼 있대요. 그런데 계속 학교를 못 다녔어요. 동생이 먼저 입학을 했어요. 근데 왜 그런 그러니까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를 집에서 있었어. 아이가 이제. 그래서 왜 이렇게 봤냐 했더니 싱가포르 자체가 그게 이제 국제 학교였는데 통합 학교처럼 돼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는 통합 학교에 그 아이가 들어오는 이제 우리도 뭐 특수 학급에 몇 명 이렇게 딱 정원이 돼 있듯이 그 학교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빠져야지 걔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를 미팅을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얘가 뭐가 제일 필요하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나라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제일 먼저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얘가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. 보고서 종합적으로 그게 나와서 딱 학교에 걔에 맞는 그게 딱 떨어지면은 입학을 딱 시키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어요. 더 어렵네요. 비싸긴 해요. 그 비싸기까지예요? 학비가 국제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. 거의 생활비의 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얘기 들어보니까. 근데 쉽지 않은데요. 쉽진 않아요. 그런데 너무 괜찮대요. 너무 괜찮아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우선은 선생님이 거기도 특수반 자체가 도움반 자체가 이렇게 상중하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. 도움반이라고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학년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상태가 조금 더 괜찮은 친구가 있고 이제 떨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나눈대요. 그리고 이 아이한테 조금 선생님이 더 손이 많이 가게끔 이렇게 그거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의 1대1은 아니지만 아이한테 충분히 손이 가게끔 그 아이가 얘한테 최대한의 교육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고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통합 그 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려시려 보는 감각통합 실이 아니고 그 알록달록한 방이야 막 불빛 알록달록하게 돼 있더라고요.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유리병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방울 막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. 꼼꼼하게 해놓고서 아이가 너무 좋은데 그 방.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애가 뭔가가 추구됐을 때 그 아이를 거기다 보낸다는 거지.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대요. 그 완전 통합도 아니고 거기도 보니까 개별화 수업을 따로 하고 교육시설 개별화 시설은 좀 훨씬 잘 돼 있네요. 진짜 치료실보다도 더 훨씬 그런 차이가 있고. 저는 그 감각통합실 자체가 학계에 있는 것도 좀 신기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
그런 거 있는 것도 신기했고 제가 그 성인들 평생 요즘에 교육관이 많이 이제 생기는데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등치가 워낙 크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보통 그런 실을 만들어 놔요.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까지는 아직 그런 거 못 봤거든요. 근데 하여튼 그 학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개별화 교육도 다 와야 된대요. 우리가 이제 혼자 개별화 교육 얘기하듯이 선생님이 뭐든 거기 뭐 교장 선생님 다 오고 그다음에 학과 선생님들 다 온대요. 학과 선생님이 다 온대요. 학과 선생님 다 오고 엄마 아빠 같이 동석해야 되고.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는 개별화 회의하게 그쵸. 되면 보통은 도움반 선생님이랑 1대1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학교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싫다고 교장 선생님 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전 요구를 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다 이제 오시고 담임 선생님, 동반 선생님 이렇게 4명에서 저 엄마까지 해서 5명에서 이렇게 개별화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게 되면 잘 되어 있는 외국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들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개별화 회의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역 사람들, 그 다음에 치료실 선생님도 요청하 모시고 이와야 연관된 사람들,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회의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, 어떻게 교육 방향을 잡을지 그걸 다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는 조금 외국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.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우선은. 그리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그렇게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안 그것도 되니까 네. 그런 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내 주위에는 이제 이민을 뭐 그 아이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우린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이도 아프고 하니까 외국을 가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특수교육 우리 치료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치료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엄마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냥 아이를 자유롭게 그냥 키우겠다 이건 거죠. 우리처럼 치료실 막 우리 비장이 애들도 학원에 막 매여서 사는 이러잖아요. 우리 어디니까 매여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어떤 게 그러니까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치료실 이런 거 걱정이 아니라 저도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의 의미로 다른 데 가서 새로운 터전을 새로운 터전에서 내가 새로 시작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피처로 외국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. 근데 키우다 보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제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. 학교 개별화 회의서부터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도움반 교실이 조금 더 이제 교구가 많아지고 좋아지는 게 점점 보이니까 이 상태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려서 여기 이 리듬을 타서 교육을 계속 시켜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자립이잖아요. 우리는 자립을 할 수 있겠다,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갈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저는 아예 회의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. 우선 영어를 못한다는 아주 큰 핸디캡이 있고 영어를 애가 배울 정도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니 문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특히 저희 아이는 자폐다 보니까 이 환경에 되게 민감을 해가지고 이 환경적인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세회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시선이 조금 더 낮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비벼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 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. 그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따진다 보면은 바깥으로만 나간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점점 그런 엄마들의 관심이라든지 문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서도 막 이걸 사회를 바꿔놓겠다, 교육을 바꿔놓겠다 많이 바꿨잖아요. 바꿔놓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걸 우리가 지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희망을 보거든요. 정말 희망적이기도 하고. 앞으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
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 발달장애 쪽에 맞춰서 포커스가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워낙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체 쪽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워낙 많고 또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회 인프라 자체가 글로 많이 돼 있어요. 돼 있긴 상태고 이제 발달장애는 지금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그러려면 또 엄마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지 좋아지고 그래야지 내 자식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. 네, 우리 교육이 아무래도 그런 선진 학교 선진국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죠.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발달장애 이쪽이 어찌 보면 블루오션이 이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막 하고 뭐 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. 우리나라도 금방 따라잡아요. 이제 그럼 굳이 해외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버텨도 좋은 양질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신이 들거든요. 네. 그리고 부모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렇죠.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같이 움직여서 요구를 해야 바뀌거든요.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은 다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잖아요. 저희가 사회복지 사회요. 네. 이게 아이 때문에 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. 네네, 배워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배워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에 맞는 제도나 이런 부분은 또 제안하고 한다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. 우리 그러면 저 결심을 할까 봐요. 다른 나라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갖고 막 머리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아이 연구소.